자, 두 번째 시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페이지 659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그대로 그냥 쭉 갖다 복사해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나는 데는 몇 군데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상임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적용 범위는 자연인한테 적용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상임법은 원칙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상임법은 법인에게 원칙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원칙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엔젤리너스 커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엔젤리너스 커피는 누구 브랜드예요? 롯데 브랜드예요. 롯데 커피죠. 롯데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엔젤리너스 커피가 어떤 뭐 바닷가라든가 어떤 경치가 굉장히 좋은 또는 뭐 몫이 좋은 데다가 커피점을 낼라 그래요. 그러면 커피점을 내는데 이걸 가맹점에다가 지금 준 게 아니라 본사가 직접 상가를 계약하려고 그래요. 그럼 보증금을 걸어야 되니까 보증금을 걸을 때 본사 이름으로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본사 이름으로 돈 뭐 3억이든 5억이든 걸 거니까, 그래서 법인이 원칙적으로 상가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다. 그 다음에 물적 범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여기는 일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중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법을 적용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 건물이고 영리 활동을 해야만 적용을 합니다. 영리 활동, 영리를 다른 말로 영업이라 그래요. 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되고 영업 활동을 해야만이 적용을 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상가 1층의 상가를 빌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동창회, 무슨 향후회, 무슨 등산회, 무슨 종친회 이런 거를 하려고 상가를 빌렸습니다. 그럼 아무리 상가를 갖다가 임차했다 하더라도 영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를 빌렸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영리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층 상가를 빌렸는데 무슨 동창회를 하려고 한다. 무슨 향후회다. 무슨 뭐 등산회다. 뭐 이런 영리 활동과 상관없는, 영업 활동과 상관없는 목적으로 상가를 빌렸다면 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가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상가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상가를 인도받고 자, 상가를 갖다가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할까요? 세무서에다 합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이 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은 다음 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될 걸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업자 등록증은 교부 요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 그럼 틀립니다. 교부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부를 요건으로 안 해놨냐면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30분 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나오는 것도 있고 하루 걸리는 것도 있고 이틀 걸리는 것도 있고 3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바로 30분 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루나 이틀이나 3일 걸리는 사업자 등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부 날짜가 다 다르더라.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교부 날짜로 하지 않고 등록 신청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요거 교부란 말에 속기 쉬우니까 매우 주의를 해서 보시자. 그래서 이것도 다음 날 이길 오전 0시에 발생을 합니다. 자, 우선 변제권 마찬가지로 대항 요건. 여기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는 것을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대항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을 대항 요건이라고 하고 다음 날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갖춰졌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그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대로 대항력이 지금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요거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유지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 종결까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유지가 안 되면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 배당 요구 종결이라는 것은 경매 기일을 갖다가 경락 기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락 기일. 예. 자,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로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일 때 적용이 되어지는데 상인법은 환산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자, 다시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환산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환산 보증금. 자, 환산 보증금 제도가 있는데 이 환산 보증금이 뭐냐 그러면 보증금에다가 임대차 보증금이죠. 여기다가 월세 차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월세 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하면 환산 보증금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증금이 1억이 보증금이 지금 1억 걸렸다라고 해 볼게요.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런데 월세를 250을 내고 있다. 그러면 250 곱하기 100은 그냥 2억 5천이에요. 이건 계산기 누르지 않아도 돼요. 다시 한번 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된다고요? 2억 5천. 두 개를 합치니까 3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이 3억 5천을 뭐라 부른다고요? 환산 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산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인 상가에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 기준은 얼마라고요? 9억 이하.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상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 예외적으로 이 지금 대항력 요 대항력과 그다음에 이따가 좀 이따 할 건데 권리금 회수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다음 표준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은 9억이 초과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호가 된다라는 건데 자 잠깐 그 교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어디를 좀 보냐면 661페이지입니다. 661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이번에 제목이 환산보증금이 일정 한도 이하일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 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9억.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인 상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랬으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예외. 9억이 초과되는 상가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세요. 661편 맨 밑에 환산보증금 X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거기다가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환산보증금이 이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보장을 해주는데 갱신요구권과 대항력과 권리금 그다음에 3기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것은 9억이 초과되더라도 서울 기준으로 9억 초과되더라도 그 상가 건물에는 상인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최우선 변제권도 소액 보증금인 소액 임차인에게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지금 뒤에 있다 하더라도 소액 보증금은 먼저 일정액은 먼저 거리 나왔는 상가 임차인에게 일정액은 먼저 떼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 여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존속 기간은 1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존속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년. 2년으로 되어 있는 건 어디였어요? 주임법이 2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가 최단 기간이 2년이라고요? 주임법, 주택임대차법은 2년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법, 상임법 몇 년? 1년입니다. 최장은 제한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인데 여기서 묵시의 갱신은 자 7번 봅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 묵시의 갱신은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로 되어 있는 건 어디다? 주임법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칠판 안 지우고 그대로 내버려 뒀잖아요. 예. 이거 복사에다가 써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까지만 하도 주임법 상임법이 둘 다 똑같아요. 6월에서 1월 똑같았는데 올해 주임법이 6월에서 2월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2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교재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주임법은 2월로 돼 있지만 상임법은 여기는 그대로 1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로 돼 있다고요? 1월. 6월에서 1월. 이제 헷갈린다. 이거 우짤까 이거. 주임법은 얼마로 돼 있다고요? 6월에서 2월. 상임법은 6월에서 1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통일돼 있을 때가 좋은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개가 분리돼 있어 이제 자,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임대인이 갱신 거주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갱신되면 보장은 2년이 아니라 여긴 상임법이니까 몇 년 보장해야 돼요? 1년. 1년 보장해야 됩니다. 2년 보장되는 것은 주임법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만 해지통지권이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됐을 때 누구만 해지권이 있다고요? 임차인만 해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얼마가 지나면 해지가 된다?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조항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여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까 주임법은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계약연도를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6월에서 1월 전까지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계약갱신 요구는 6월에서 얼마 전까지라고요? 1월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아까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몇 년을 초과하지 않은 최초 계약연도를 갖다가 포함을 해서 몇 년 이내까지 된다고요? 10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10년 초과는 안 돼요. 10년 이내에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서 되니까 횟수를 1회만 제한을 받을까요? 3, 4회 해도 될까요? 3, 4회도 상관이 없죠. 5, 6회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1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주임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횟수를 갖다가 10년만 안 넘어요. 횟수를 갖다가 딱히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10년만 안 넘어가면 돼요. 10년 이내에서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6번이든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3, 4회, 2, 3회도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요게 10년 이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계약갱신이 됐습니다. 계약갱신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3월이 경과되면 해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겠고, 그러나 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상임법에도 있는데, 특히 차이 나는 것은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차임이 얼마가 연체가 됐을 때 해지 요구,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나요? 2기였습니다. 근데 상임법은 3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임법은 몇 개라고요? 3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법이나 민사특별법까지 전부 다 요것은 2년 아니면 2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차임 월세 지료는 전부 다 민법이나 민사특별법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됐다고요? 2년 아니면 뭐라고요? 2기. 근데 유일하게 3기로 되어 있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군데만 3기다. 어디만? 상임법. 상임법만 3기입니다. 3기를 연체하게 되면 계약 임대차 해지 사유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664페이지로 갑니다. 664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맨 꼭대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박스 1번이니까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을 연체했다? 3기. 자,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3기.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만 3기입니다. 민법이나 민사특별 전부 다 차임이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기, 2년 아니면 2기 이렇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3기로 돼 있습니다. 3기라고 하는 말은 내리 3번을 연체해도 되지만 작년에 2번 연체하고 올해 1년 연체했다. 재작년에 1년, 재작년에 1번, 작년에 1번, 올해 1번 이렇게 해도 합침이 뭐가 된다고요? 3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것도 주임법에 있었던 거고 주임법 상규 다 똑같습니다. 3번도 똑같습니다. 주임법 상규 다 똑같아요. 합의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건 주임법 상규법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일부를 전대했다. 전대동 그럼 이것도 주임법 상임법이 다 똑같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차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5번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고의나 형과 배치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다. 아까 개거품 물고 계속 이걸 반복해 드렸는데 중대한 과실일 때는 거절할 수 있지만 경미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을 못한다 그랬죠. 예, 이거 아주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당연히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7번의 가를 보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 및 소유기간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임을 임차인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런 경우도 거절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 8번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쭉 정리를 했고요. 자, 맨 밑에 볼게요. 거기 66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입었는데, 자, 만약에 상가 건물의 소유가 공유로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잠깐만, 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짚어드릴 테니까, 상가 소유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공유. 이게 만약에 상가라고 하고, 이게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법상 공유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 B, C 3인이 공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관리행위에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 집어넣고 계약갱신 거절하는 것은 이건 관리행위에 들어가냐, 임대차 관리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상가는 공유물이죠. 상가가 뭐라 그런다고요? 공유물. 그럼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공유물에 대한 임차인을 갖다 집어넣고 해지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전부 다 공유물 뭘로 간다고요? 관리. 공유물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의 과반수. 자, 그러면 교재 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머리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뭐 종료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공유자 뭐의 과반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해서 이 똑같은 사항을 좀 두고 있는데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그러면 임차인이 법원에다 신청을 해갖고 하면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2년 결정을 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증은 없던 사람은 생기고 있던 사람은 유지되니까 이사를 나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니까 보증금 반환을 선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증액 제한인데 20분의 1로 돼 있는 것은 주임법이죠. 제가 이거 지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은 어디라고요? 주임법이에요. 근데 상임법은 100분의 5로 돼 있습니다. 자, 20분의 1로 돼 있는 것은 주임법이고 상임법은 요게 얼마로 돼 있다고요? 100분의 5로 돼 있습니다. 자,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퍼센트를 바꾸면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20분의 1도 5%고 100분의 5도 5%여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동일한데 법 조문을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퍼센트로 하면 똑같아. 근데 조문이 달라요. 조문이. 주임법은 얼마 됐다고요? 20분의 1. 상임법은 얼마 됐다고요? 100분의 5. 퍼센트로 바꾸면 둘 다 5%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법 조문 자체를 다르게 해놨다라고. 100분의 5. 그 다음에 주임법은 20분의 1. 퍼센트로 바꾸면 5% 동일하다. 감액은 제한 없다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임법과 상임법 중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10번의 차이가 나는데, 주임법에 없던 내용이 상임법에 하나 들어왔는데 권리금 회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임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뭐가 나왔다고요? 권리금. 예, 이 권리금 회수입니다. 이 내용은 주임법에는 없어요. 자, 이 권리금 회수인데 이 권리금 회수는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 만료 6월입니다. 6월 전부터, 그러니까 만료 6월 전부터 해가지고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차 종료일까지 임대차 종료일까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권리금은 임대인도 받을 수 있고 임차인도 받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지금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죠.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든가 또는 노하우라든가 또는 뭐 각종 손님을 갖다가 그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떤 장소의 지리적 이점 이런 것을 관련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권리금은 원래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요? 현재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한테 받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권리금이요. 현재 있는 장소의 비품,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른 어떤 이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권리금을 받는 것은 현재 있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받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지은 상가에다가 새로 지은 상가니까 거기는 임차인이 현재 아무도 없죠. 없잖아요. 새로 지은 상가니까. 그럼 처음 들어오는 상가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 권리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 보증금, 월세 말고 권리금 명목으로 따로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나갈 때 이 권리금 받아 나가라. 너 나갈 때 받아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미리 권리금을 땡겨받는 경우도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가? 근데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있어요.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 있다니까. 그래서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자기가 최초 임차인한테 바닥 권리금을
주장을 해서 바닥 권리금을 미리 받고 당신이 나갈 때 또 권리금 또 받아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임대인이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그것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법에서 그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거,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거 둘 다 인정을 합니다. 예. 안 해야 되는 될 것 같은데 법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그래서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다. 그럼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종료가 돼버리면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권리금이 이제 끝나버렸나요?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나요? 다시 한번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이제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가는 권리금 없는 상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권리금 받으려고 그랬는데 신규 임차인이 아무도 안 들어왔다니까. 그래갖고 상가 비품 다 드러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월세 밀린 거 이런 거 다 까고 그거 그리고 보증금 중에서 이제 그 돌려주고 이제 비품 다 드러냈겠지 이제. 그러니까 거기 상가에 붙었네 권리금 무 이렇게 지나가다 안 봤어요? 권리금 무 상가에다 권리금 무 이렇게 써줬잖아요. 근데 그 상가 비워져 있잖아요.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대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권리금이 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방해를 했다. 임대인이 지금 임대인이 이 권리금 수수를 방해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갖다가 방해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갖다가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 3년은 무엇으로부터 3년일까라는 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다. 이렇게 한번 나왔고 임대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다. 이렇게 한번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0대 50의 확률을 주겠습니다. 이 3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3년은 이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다. 아니면 임대차가 종료된 달로부터 3년이다. 뭘로부터 3년일까? 잘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임대차가 종료되는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 기간이 지나면은 시효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한다라고 돼요. 근데 이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을 회수를 갖다가 보호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7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670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로 가보겠습니다. 맨 꼭대기 그 파란색 글씨 첫 번째 줄 끄트머리부터 그 파란색 글씨를 형광펜 치세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거기 1, 2, 3, 4 4개가 있는데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자력이 없는지 있는지 임대인이 웃지 알고 차후지간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력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거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려를 가지고 어떻게 거절할 거야?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3번하고 4번을 형광펜 칩니다. 1번, 2번은 좀 애매해서 그런지 1번, 2번은 잘 문제를 안 내고요. 3, 4번을 주로 문제를 내게 되는데 3번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건물을 형광펜 칩니다. 1년 6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요게 가장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잠깐만 임차인이 얼마 동안 영리 활동을 안 했다고요?
1년 6월 동안 비워놓은 상태에서는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를 잘합니다. 이거는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도 거절할 수 있는데 잠깐만 원래 권리금을 받을 때 현재 있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권리금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있는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자기가 선임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있는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하는 것은 그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건 거절할 수 있다. 그 4번 사유가 그렇다니까. 내 말이 아니고 법이 4번에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러네. 누가 선임을 했다고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선임해놨는데 그 신규 임차인으로 하고 현재 있는 임차인하고 권리금을 주고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거절할 수 있다. 4번 사항이 그거란 말이야. 내 말 아니야.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돈 받으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어렵냐? 다시 지금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에 의해서 권리금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으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 그건 안 된다고요.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해놨대. 신규 임차인을 구해놨다고요. 그 사람한테는 권리금을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 그러면 받고 싶으면 지금 임차인이 신규 들어오는 임차인을 구해서 받아라 이거예요. 됐나요? 네. 힘들어. 자, 그래서 거기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골로 내려가서 거기 끝 박스 끄트머리에 그 10조의 그 8에 보니까 차임을 몇 기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3기. 3기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계약 갱신 요구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을 좀 볼게요.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3번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 3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의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 보증금 4억 월세가 250이다. 그럼 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요? 2억 5천. 이 두 개를 합하면 환산 보증금이라 그랬죠? 두 개를 합하니까 얼마요? 6억 5천. 그러면 이건 9억 이하죠? 9억 이하의 상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근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 틀렸네요. 자, 3년, 상가를 3년 계약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3년. 2년 계약하면 2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계약한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정했으면 2년이고 3년 정했으면 3년입니다. 예. 다만, 자, 잠깐만.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몇 개월로 계약했다고요? 6개월. 6개월 계약하면 얼마가 된다? 1년 되는 거예요. 왜? 최단 기간이 얼마니까? 1년이니까. 그래서 상가를 6개월 계약해 놓으면 1년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계약했으면 2년이고 3년 계약했으면 3년인 거예요. 그것은 왜냐? 최장 기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응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1년이므로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2번도 틀렸고 3번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를 받고 부가가치 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박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 동그라미 교부된 다음 날에 3자에 대해 생긴다. 여기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하면 되지 교부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이 길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지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생기는 건 아니다. 굉장히 주의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교부 아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그래서 4번이 맞는데, 자,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판례 규정에 의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상가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임차인 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갖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한 전대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을 전차인으로 하는 이 을과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전대차가 일어난 겁니다. 전대차에 의해서 병을 전차인, 그다음에 을을 뭐라 할까요? 전대인. 둘 사이는 전대인입니다. 전대인, 전차인. 그래서 전차인이 이 목적물을 점유를 하려고 그래요. 목적물을 점유하려고 그러면 임차인은 여기서 나가야지 점유가 되죠. 다시 한번. 전차인이 점유를 하려면 임차인이 나가야만이 전차인이 점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은 빼고 그 다음에 전차인이 점유를 하면서 여기다가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대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에 의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판례인데 요거는 주택임대차보법, 상가건물임대차법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빼고 말 잘했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빼고 점유를 뺀 상태에서 전차인이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넣게 되면 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대항력을 갖습니다. 상가도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점유를 빼더라도 사업자 등록에 의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전차인이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다면 그래서 이 판례 양쪽 다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건물임대차법법 양쪽 다 동일하게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임법, 상임법 둘 다 유지된다. 4번이 맞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해가지고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슬러시 자릅니다. 폐업 신고를 했어요.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에 대항력은 유지된다. 들렸네요.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했습니다. 그랬다가 같은 상호와 같은 번호로 사업자 등록으로 다시 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부활되지 않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 뿐 전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부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처음 대항력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4번 갑소위 X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자, 상가도 인도받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뭐도 생겼어요? 대항력도 생겼고 확정일자 박스,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뭐도 생겼어요? 우선 변제권도 생겼어요. 여기 봐요. 여기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에서 우선, 그러니까 대항력,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도 했다, 대항력 생겼죠.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았다, 우선 변제권이 다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읽으면서 바로바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습이 안 돼서 그런데요. 앞으로 또 계속 이 5, 6월 달에 또 하고 7, 8월 달에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을 할 때 이거 다 쭉 다 정리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거니까 하고 나면 좀 많이 느실 거예요. 자, 옳은 것은 1번.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동그라미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신청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반환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어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가 끝나야만 반환을 해주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후라야 보증금 반환을 받으니까 임대차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 등기 명령 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전이라고 돼 있잖아, 전. 임대차 종료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보증금을 안 줘야만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데 보증금 받으려고 그러면 종료가 돼야 받지.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 그 한 단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아우, 여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언제까지 존속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를 말한다? 경락기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락기일. 자, 그 틀렸다는 소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을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경과실 박스 갑은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맞네. 아까 계급품 물건 내가 얘기했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 못 맞추면 절대 안 냈다 그럴 건데 맞춘 사람 손으로 봐 이거. 이거 과반수가 못 맞췄네 이거. 아까 내가 그렇게 계급품 물고 이거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뭐라 하냐, 지문 안에 나오면 안 보입니다까지 예고했단 말이야. 그래서 맞추나 못 맞추나 보자, 절대 낼 거다 여기까지 예고가 다 했어 내가. 그래서 희한한 일이지, 그렇게 하고선 해도 이게 하면은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경과실 파손, 중과실로 파손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경과실 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 갱신을 거를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 계약 갱신은 최초 계약률을 포함해서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여기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서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지요. 초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된다. 경매 개시 결정 시가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다? 경락기일. 그래서 경매 개시 기일까지가 아니라 경락기일까지입니다. 경락기일까지. 그래서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칠판을 다 지운 다음에 쉬었다가 와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웁니다, 이제.